나는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 20살이 되었으니 비로소 어른이 된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자리 잡은 지 꽤 오래되었다.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내 지인들 중에서 부모님의 능력이 저 정도인 집은 아마도 우리 집이 독보적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모님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다. 부모님은 외아들인 내게 온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력이 있었다. 나는 원하는 대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무난한 대학에 입학해서 재밌는 캠퍼스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사실 재수를 하고 더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지만 그다지 대학에 큰 욕심이 없었다. 게다가 새로 사귄 친구들과 수업 땡땡이도 치고 학교 근처에서 맥주도 마시고 미팅도 하면서 고등학교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조금씩 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친구들은 술자리에서 나 이제 어른이 되었어 하며 수줍게 고백하기도 했는데 나는 그 일은 나중에 결혼할 상대방과 함께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하지만 나도 남자이다 보니 관심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우리 엄마에게는 10살이 어린 이모가 있다. 바로 엄마의 막내 동생이다. 외할머니는 아들 둘, 엄마를 낳고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낳은 상태에서 갑자기 동생이 생겼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농촌에서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할머니네를 제외한 다른 집은 거의 남편이 없었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와 사이가 무척 좋았는데 어느 날 집 앞에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얼른 아이를 안고 들어와 아이를 살펴보니 여자아이였고 쪽지 미안해요. 엄마 아빠가 다 있는 이 집에서 아이를 키워주세요. 라고 써 있었다고 했다. 아마도 외할머니네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이를 놓고 간 것 같다고 했다. 막내로 자란 엄마는 어린 여동생이 생겨 신이 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과 노느라 바빴다고 했다. 막내로 자라 동생이 없는 엄마에게 귀여운 갓난아이는 새로운 존재였고 이모는 화목한 집에서 무난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모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회사에 다니다가 엄마의 소개로 이모부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이모부는 아빠 공장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었는데 성실함을 인정받아 부장직함을 달고 있었다. 이모보다 10살이 많았는데 엄마는 이모부가 자기와 동갑이라며 편하게 지냈다고 했다. 이모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고 거의 가족같이 지냈다. 그런 사람이 이모부가 되니 더 반가웠다. 이모부는 집안 형편이 어렵지만 성실함을 인정받아 아빠의 소개로 이모와 결혼하게 되었다. 이모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부모님은 이모의 결혼 때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고 이모 부부는 우리 부모님 일이라면 자다가도 달려 나올 정도였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은 하와이로 골프 투어를 가신다고 했다. 열흘 정도 다녀올 예정이었는데 이모부에게 공장을 맡기고 가셨다. 엄마는 이모에게 신용카드를 주며 우리 민교 식사 좀 챙겨줘. 마트 비용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부부도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인심을 썼다. 저녁밥은 이모네 가서 먹고 왔는데 주말이 되자
이모가 집에 와서 자라고 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이모부는 부모님 댁에 가서 하루 자고 온다고 하는데 혼자 자기 무서우니 꼭 놀러 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엄마가 이모를 돌봐줄 때처럼 이모도 내가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고 장난감도 사주고 책을 읽어준 이모였다. 이모가 혼자 자기 무섭다고 하니 의리를 지키러 이모네 집에 달려갔다. 이모는 그날따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모부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신혼부부가 꾀볶을 시간도 모자라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집에 자기 머리카락이 아닌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의심이 깊어갈수록 이모만 힘드니 그 여자가 누군지 같이 잡아보자고 의기투합했다. 이모는 꼭 보고 싶었던 공포 영화가 있었는데 같이 보자며 노트북을 켰다. 이모는 무서운 장면에서 내 품에 안겼고 이모가 안쓰럽게 느껴졌다. 이모는 졸리다며 침대에 누웠고 나는 이모 옆에서 새우잠을 잤다. 이모는 나를 보면서 이대로 그냥 있을 거야 하고 눈을 흘겼고 예쁜 이모를 밤새도록 그냥 두지 않았다. 늦은 아침에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나 또 한 번 이모를 안았고 우린 주말 내내 함께 했다. 엄마는 여행에서 돌아와 이모네 집으로 먼저 왔다. 우리 민교 밥 챙겨주느라 힘들었지 하며 가방, 넥타이, 화장품 등 갖가지 선물을 줬다. 그런데 이모부의 선물이 더 많아 의아했다. 엄마는 시차 적응이 안 된다며 일주일간 집에서 자다 떼다 반복하며 외출도 하지 않았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모가 좋아하는 과자를 어렵게 구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모네 집에 가고 있었다. 이모는 뭐가 그리 바쁜지 연락도 안 받았고 엄마는 나 하루 종일 잘 거니까 집에 오면 알아서 밥 챙겨 먹어 하고 말한 상태였다. 나는 이모네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과자만 살짝 놓고 올 생각이었는데 현관에 엄마 신발이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엄마는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없었다. 침실에 있나? 하고 문 앞에 갔더니 자기야, 보고 싶어서 혼났어. 민교 아빠는 하와이 가서도 골프만 치더라고 하며 소근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모부와 엄마는 한동안 얘기를 나눴다. 나는 긴장해서 숨소리도 낼 수 없었다. 손으로 입을 막고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결론은 이모부와 엄마는 공장에서 만나 몰래 연애하는 사이였던 것이다. 사업을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하는 아빠는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모가 의심하던 머리카락도 엄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모는 단발 정도의 생머리인데 엄마는 거의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세팅 파마를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엄마의 머리카락인 게 분명했다. 순진한 이모를 생각하니 엄마와 이모부가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알릴 수 없었다. 엄마가 방에서 나오기 전에 뒷걸음질 쳐서 이모 집에서 빠져나왔다. 엄마와 이모부는 친구처럼 지내다가 좋아하게 된 것이고 여행지에서도 이모부 선물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온 것이었다. 이모와 아빠는 그 둘이 그런 사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으니 너무 난처했다. 나는 엄마와 이모부의 비밀을 덮기로 했다. 나도 이모라는 사람과 선을 넘었으니 말이다.